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까지 눈이나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번 눈이나 비는 내일 오후에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상태 예상되는 양을 보시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의 경우 10에서 50, 제주 산간에는 초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으로도 5에서 3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에서는 주로 눈이 내리겠는데요. 양은 2에서 7, 많은 곳은 초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고 일부 남부 내륙지방으로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으로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불편함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밤에는 대부분 눈비가 그칠 것으로 보여서 대부분 정월, 대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보실 수가 있을 전망입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남서쪽에서부터 많은 구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밤사이 북동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 중심을 둔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잔뜩 흐린 가운데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이 되면서 강수가 꽤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로 중부지방에는 눈이 오겠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에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2도, 서울이 0도, 대구 2도 정도로 흐린 날씨 덕분에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북한도 강계가 영하 6도, 함흥은 영하 1도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이 4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의 경우 평양은 5도, 함흥은 영상 8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물결도 점차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년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날씨가 꽤 추웠었습니다. 실제로 어땠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한 주간도 평년보다 좀 기온이 낮으면서 쌀쌀한 한 주간이었는데요. 10일이었죠. 지난주 일요일부터 토요일 16일까지 서울,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평균 기온은 주 초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하 1.7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보다는 0.1도, 평년보다는 1.6도가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충청 지역 중부지방의 기온도 보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하 1도로 작년보다는 0.2도 높았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1.1도가 낮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입니다.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상 2.3도로 작년과는 같았지만 평년보다는 1.2도가 낮은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는 전반적으로는 평년보다 1도 이상 낮은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 지금도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강수량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건조특보가 쉽사리 해제되고 있지 않죠. 지난주에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정확한 강수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수량은 약한 기압골이 한번 통과하면서 강수량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요. 중북 부지방은 작년보다 1mm 많았지만 중부와 남부는 작년보다 적었고요. 평년에 비해서는 거의 5에서 10mm 정도 적게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비가 적게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일부 서해안 지역을 제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던 한 주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날씨를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아주 많이 적었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죠. 우수입니다. 이 절기는요, 농사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민족들은 옛날부터 달을 보고 살았죠. 이제 달은 일정한 모양으로 이제 계속 변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승달서부터 시작해서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이런 모양으로 변해가는 게 12번이 바뀌고 나면 4계절, 1년이 지나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음력 또는 월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은 달의 모양으로 알 수는 있는데 기온과 강수에 민감한 농작물이 자라는 것은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해의 변화를 관찰하게 된 것이고 해로 인한 그림자의 길이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1년을 단위로 매년 같은 패턴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해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24절기로 표현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24절기는 농사력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절기마다 농사와 관련된 이름이 많은 건데요. 대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절기를 음력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양력입니다.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생활 리듬은 음력을 따라가지만 노동의 이런 리듬은 양력을 따라간다고 봅니다. 네, 절기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입니다. 그렇다면 우수절기인 내일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 농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시기인가요? 일단 우수는 절기상으로 보면은 봄이 선다는 입춘, 다음에 동면하던 개구리가 뛰어나온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말끝 그대로 본다면 비우자에다가 물숫자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눈이 변해서 비가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이 이제 많이 풀리면서 봄으로 가는 이제 그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 준비에 상당히 바쁜 계절이기도 하죠. 대개 이제 이때 하는 그 농사 준비가 있는데요. 먼저 씨앗 고르기가 있는데 씨앗 확인 및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추나 양배추, 봄배추에 씨를 심습니다. 또한 부추나 오이, 쪽파 등에 거름을 주는 때이기도 하죠. 요즘은 워낙 시설 재배가 발달돼서 예전과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노지작물의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파종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주 풍성한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월동 작물의 경우 3월이면 활발하게 생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거름을 줘야 하는데요. 기온과 날씨 잘 확인하셔서 웃거름 주는 시기도 잘 정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월동 채소인 쪽파의 주산지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며칠간은 추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이번 겨울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봄꽃 개화 소식도 궁금합니다. 올해 봄꽃 개화 전망 부탁드립니다. 3년 전서부터 이제 이런 봄꽃 개화라든가 단풍 시기를 기상청에서 발표하지 않아요. 이전에 민간 기상기업에서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개나리, 진달래 개화 시기를 이제 제가 근무하는 KU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2월 남은 날들 또 3월에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화 시기가 좀 빨라지면서 평년보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지역별 개나리 개화 시기를 보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나리 개화는 평년보다 5일가량 이른 3월 11일 제주도를 시작해서 대구, 광주, 부산 등 남부지방은 3월 12일에서 23일, 청주, 대전,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3월 22일에서 3월 31일에 개나리가 개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진달래 개화 시기인데요. 진달래는 3월 15일 제주도와 부산 등 경남 남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피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밖에 대구, 광주 등 남부지방은 3월 22일에서 27일, 강릉, 청주,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서는 3월 24일에서 4월 2일경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예년보다는 3일에서 5일 정도 빠르게 예쁜 봄꽃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봄꽃의 절정은요, 개화 후 일주일 후가 만개라고 하니까요. 꽃놀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과수 농가에서도 이를 개화가 조금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농사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과 주산지와 함께 배 주산지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기질이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한 주간의 대기질은 어떻게 될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리다 보니까 일단 미세먼지는 보통 이상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요일 날도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목요일과 금요일은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가 축적돼 서쪽 지역으로 한때 나쁨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토요일은 다시 동풍이 불면서 좋아지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만 미세먼지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때 나쁨 정도가 예상되고요. 전반적으로는 대기질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한 주간의 전국 날씨는 어떨지도 전망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날씨는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날씨가 이제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북부 지방이죠. 중북부 지방을 보면은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의 날씨는 19일, 화요일은 내일은 흐리고 눈비가 내리겠지만 수요일은 흐린 날씨 보인 다음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도 지역이죠. 중북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내일은 눈비가 내리고 수요일은 흐린 다음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부지방이죠.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은 내일은 눈비가 내리는 모레는 흐리겠고 목요일은 맑은 후 금요일에 다시 흐립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말인 토요일은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중부 이남 지역으로는 겨울비라기보다는 봄비 같은 형태로 좀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도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눈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선조들의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세종 7년 봄, 모내기를 해야 할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고 수일째 가뭄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4월 13일 평안도 숙천과 경기도 남양 안사 등 8고을에 비가 왔다. 이에 그동안 가뭄을 걱정하던 세종은 여러 도군현에 이렇게 명령하는데, 비가 오거든 물이 땅에 스며들어간 깊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급히 보고하라. 세종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젖은 땅을 파서 비가 스며든 정도를 파악하는 입토조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토양의 종류와 논의 위치, 조사 시점의 차이로 그 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16년 후 서기 1441년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한다.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땅을 파 젖어 들어간 푼수를 보았으나 적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리로 그릇을 만들어 그곳에 괴인 빗물의 푼수를 측정했다.
그렇게 문종이 치국이를 만든 1년 후 치국이라는 용어를 쓴 최초의 기록이 등장한다. 서울에서는 쇠를 주조하여 기구를 만들어 명칭을 치국이라 하니 길이가 1척5이고 직경이 7촌이다. 네, 아직도 치구기를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치구기는 세종의 아들 문종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 때 만들어진 치구기의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이제 농업에 가장 중요한 게 강수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수량을 측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랜 동안 좀 모든 문화권에서 다 시행돼 왔던 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치구기 같은 이런 과학기기를 만들어서 강우량 기록을 남긴 거는 조선조가 전근대 시기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치구기보다 200년 이상 빠른 것이거든요. 세계적인 발명품인데 다만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던 치구기는 남아있지 않고요. 다만 그 부품이죠. 받침대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헌종 3년에 만들어진 치구기가 있어요. 금용치구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 모양을 보고 세종 때 모양이 이게 아니겠느냐 하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당시 치구기의 발명으로 농업 기상학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농과 날씨에서는요, 한 주간의 날씨 전망과 함께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시간 동안에 중부지방으로는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이 2에서 7, 많은 곳은 최고 10cm가 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새벽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축산물 관리,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또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이 되면서 제주와 남해안 지방으로도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농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